네, 우리가 지금까지 첫 번째로 인물의 유형을 한번 나눠봤고요. 두 번째는 영화에서 갈등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배워봤습니다. 다시 한번 더 정리하자면 영화에서의 갈등은 이야기를 만들어서 이끌어 나가는 원동력이라는 거죠. 자, 지금부터는 이런 갈등들이 실제 영화상에서 어떻게 연출이 되었는가를 알아볼 건데 선생님이 교과서 본문을 하나씩 읽어 나가면서 여러분들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교무실이라고 되어 있어요. 왼쪽에 있는 씬 넘버를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씬 넘버가 이제 장면의 기준이 돼요. 장면의 기준이 돼서 씬 넘버 33, 34 이렇게 이어지게 되죠. 장면들이. 그래서 가장 영화 시나리오의 기본 단위, 시나리오의 기본 단위가 바로 씬이 됩니다. 씬. 자, 먼저 이 부분 여러분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처음 동아리 대회에 나가겠다고 결심해서 홍고 선생님과 학생들을 설득하는 장면입니다. 자, 이때 제일 먼저 보이는 부분이 이 부분이죠. 우리는 이 부분을 뭐라고 부르냐면 지문이라고 해요. 지문. 대사하고는 다르죠. 그죠? 지문. 지문은 실제로 연기를 할 때 읽는 것이 아니라 지문을 통해서 배우들의 행동이나 음악이나 효과 이런 것들을 과입니다. 과 이런 것들을 지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지문에서는 배경음악부터 먼저 제시하고 있죠. 그죠? 빠른 느낌의 경쾌한 음악. 이걸 이제 우리가 영화의 배경음악을 설정하는 건데 이 배경음악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영화나 이런 극이나 이런 부분에서 영화에 몰입하기 위해서 영화에 몰입하고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배경음악을 선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내용에 알맞은 배경음악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죠. 나중에 여러분들 영상을 만들었을 때 영상이 너무 밋밋하고 재미없다. 그럴 때 선택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적절한 배경음악을 또 삽입해보면 굉장히 영상이 알차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 직접 하면서 한번 확인해보세요. 자, 아무래도 처음에 특별반 학생들을 문제 학생을 모아서 특별반을 만드는데 할 일이 없었던 거예요. 할 일이 없었다가 이제 목표를 찾게 되죠. 해야 되는 일이 생기는 그 과정이니까 당연히 빠른 느낌의 경쾌한 음악이 알맞겠죠. 그죠? 뭔가 희망적이고. 그걸 이제 정배본에서는 홍구 선생님에게 이제 보여줍니다. 보여주고 홍구 선생님이 그러니까 특별반 애들을 데리고 여기를 나간다고요? 라고 물어보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나간다고요? 라고 했으면 대답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유진 선생님이 해야 되죠.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씬이 바뀝니다. 재밌어요. 하나의 씬에서 유진 선생님과 홍구 선생님이 같이 이야기하는 걸 그대로 한 씬으로 그대로 끌고 왔어도 좋았을 텐데 갑자기 중간에 씬을 바꿔버려요. 근데 갑자기 유진 선생님이 뭐라고 하니까 응! 이렇게 반말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여기 이어지는 부분 한번 보세요. 홍구 선생님, 유진 선생님보다 훨씬 경력 많고 나이 많은 선생님이 여기 애들을 데리고 여기를 나간다고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다가 반말을 해버려요. 근데 이 반말이 어색하지 않죠? 왜? 왜냐면 장소와 시간이 어떻게 됐기 때문에 변했기 때문이죠. 처음에는 교무실이었습니다. 선생님들이 있는 교무실이었다가 이번엔 특별반 교실로 바뀐 거예요. 여기서의 응이라는 것은 누구를 대상으로 한 겁니까? 특별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죠. 그러니까 다시 성화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거기 나가서 뭐 해요? 그럼 이번에는 뭐 해요? 유진 선생님이 또 대답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갑자기 또 어떻게 돼요? 씬이 35번으로 바뀝니다.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장소와 시간이 변하게 되죠. 여기에 대해서 노래도 할 수 있고 춤도 출 수 있고 연극 같은 거 해도 재밌을 것 같고 애들이 다 끼는 있으니까 갑자기 또 이번에는 홍구 선생님 교무실에서 홍구 선생님이 나타납니다. 애들 데리고 문제 일으키지 말라고 그런 거지 이렇게 일을 벌이라고 그런 건 아닌데 어차피 모여있는 시간이니까 목표가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이게 또 애들한테 성취감도 주고 정경험도 주고 되고 또 자기들끼리 우정도 쌓고 이게 또 하면서 또 바뀌죠. 특별반 교실로 바뀝니다. 돈을 준다라고 하면서 이제 씬이 36번 씬에서 이제 길게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 선생님이 장면 연출에서 기법에서 한번 이야기를 했을 텐데 한 번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씬 넘버 33에서 씬 넘버 36까지 중에 공간적 배경이 다른 유진의 등장 장면을 이어 붙임으로써 얻게 되는 효과는 무엇일까요? 먼저 효과를 이야기하기 전에 이런 연출 기법을 뭐라고 했었는지 기억나는 친구들 있나요? 바로 교차 편집이죠, 그죠? 교차 편집.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교차 편집인 서로 다른 장소나 시간에서 일어나는 일을 마치 어떻게 편집을 한다고? 마치 같은 시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처럼 편집을 한 것을 우리는 교차 편집이라고 합니다. 서로 다른 장소나 시간에서 일어나는 일을 마치 같은 시공간에서 일어나는 일처럼 편집한 걸 우리는 교차 편집이라 하죠.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인가? 사실 만약에 이거를 유진 선생님이 교무실에서 홍고 선생님을 설득하는 것과 특별반에서 아이들을 설득하는 것을 똑같이 찍어가지고 그대로 다 내보낸다 라고 하면 생기는 문제는 같은 이야기가 반복이 되겠죠, 그죠? 홍구 선생님한테 했던 이야기를 아이들에게도 해야 되고 또 뒤에 나오는 뭐에도 해야 되는 거예요. 교장 선생님께도 또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아무래도 관객이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지루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교차 편집을 통해서 먼저 같은 내용을 삭제를 하고 필요한 내용을 요약을 할 수 있죠. 이를 통해서 뭐를 할 수 있다? 속도감 있는 전개가 가능하고 이를 통해 관객의 지루함을 내릴 수 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차 편집의 특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교차 편집이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씬 넘버 아마 7번까지 이어질 거예요. 아마 이 다음에 씬 넘버 37번이 뭐냐면 교장 선생님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유진 선생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유진이 안 해보고는 모르는 거야. 세상이 원래 그래 믿어. 원래 그래. 나 믿어. 그리고 뭐 1등이 중요하냐? 라고 했는데 그 다음 편에서 바로 교장 선생님이 꼭 1등 하겠습니다. 라고 또 이어버리죠. 거기까지 바로 뭐가 이루어지는 거다? 교차 편집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속도감 있는 전개를 하고 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학생들의 반응이죠. 그죠? 학생들이 처음에는 이제 반응을 보입니다. 동아리 대회 나가자라고 했을 때 아무래도 이런 문제 학생들을 가장 관심을 이끌 수 있는 건 동인이다 보니까 이런 물질적인 100만 원이라는 걸 가지고 뭘 이끌어내고 있는 거예요. 학생들의 관심을 이끌어내고 있는 거죠. 관심 있고 이제 그런 데에서 이제 유진이 굉장히 좋아하는데 여전히 누굽니까? 장원이 여기 나오자 그죠? 어차피 1등 못할 거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뭘 해서 1등을 하는데요. 해봤자 뻔하니까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과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뮤지컬을 하자고 했는데 처음부터 애들이 하자 한 게 아니었어요. 그죠? 문제 학생들이 뭔가 이런 걸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1등 못할 거면 왜 나가냐 이런 부정적인 견해와 입장. 그죠? 그러니까 무조건 1등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상태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보고 확인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